반갑습니다. 카메라 시상입니다. 오늘은 아이스케인 200% 활용하기 세 번째 시간이고, 또 제가 7월달까지 상반기 교육하는 거에 마무리, 쉽게 1학기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은 8월달에는 다들 뭐 여름 휴가 가실 테니까 한 달 쉬고 9월달부터 2학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 마케팅 부분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도 마케팅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5월달에 진단기 활용하기, 6월달에 정비정보하고 정비보고서 활용하기 말씀드렸고, 오늘은 광고하기, 소셜네트워크 활용하기인데, 사실 소셜네트워크 활용하기는 지난달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커넥트 마케팅 활용하기와 좀 이런 마케팅을 정리하는, 요약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으셨을까 보는 카탈로그를 나눠드렸는데요.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아이스케이닝 첫 번째 I가 정비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S가 스케일 진단인데, 제가 첫 번째 5월달에는 S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6월달에는 정비정보와 카케어 정비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월달 교육에서는 주행진단 차량관리와 소셜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차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 활용 소셜네트워크 정비는 지난달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주행진단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에 보시면 오늘 교육할 내용은 광고를 해서 커넥티드 고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유보, 기아 자동차에서는 유보라는 이런 모듈, 보통 시중에서는 OBD 모듈이라고 합니다. OBD 모듈과 고객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현대자동차에서는 2006년부터 이런 모젠이나 블링크와 같은 걸 가지고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쉐보레 자동차는 2000년도부터 이런 GM 몬스타라는 이 긴급 분할 서비스를 가지고서 고객을 항상 고객 차량과 센터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서도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이스캔 P 진단기 가지고서 이렇게 고객 관리를 연결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캔 R을 가지고서 이런 고객 관리를 합니다라고 저희가 예전에 카탈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활용하기인데, N인데요.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고객에게 파일 전송하기, 클라우드 서비스 사진 저장, 원격 지원 서비스, 그래서 팀뷰 이용하기는 지난달에 교육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달 교육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로 말씀드릴 내용은 카빅스, 아이스캔 R, 주행 진단기를 이용해서 고객 관리, 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테크 광고에도 나온 부분인데요. 이 카빅스 단말기에서 사실은 비행기에서 블랙박스라 그러면은 비행기가 운항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운항 조건을 데이터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블랙박스는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대부분 다 블랙박스라 그러고, 아마 원래는 한 200만 대 정도 팔릴 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의 목적이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라면 사실은 영상 블랙박스 가지고는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카빅스, 아이스캔 R은 이런 자동차의 데이터 블랙박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원합니다. 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카빅스 단말 기록에서는 제조사 차량 관리, 그리고 이제 보험 인정용 OBD 모듈, 영상 블랙박스에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과 결합해가지고 차량 주행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 내비게이션에서 차량 데이터를 주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기록 장치, 사고가 났을 때 긴급 분할 장치,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카빅스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7월 달에 저희들이 아이스캔 R을 먼저 출시하는 부분은 주로 정비사분들 대상으로 차량 관리나 주행 기록 관련된 부분을 좀 특화해가지고 저희가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카빅스 기능 제품은 9월 달쯤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하드웨어는 7월 달에 다 되는데, 여기 이제 보험 할인 인증을 받으려면은 보험개발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받는 게 한 2달 정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운전자를 판매는 이 보험 할인 인증을 받고서 9월 달쯤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빅스 체인 사업이라 해서 제가 5월 달에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해가지고 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못하셨지만 어찌됐든 하여간 저희가 꾸준히 이 카빅스 한마일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이런 현대기아 자동차는 하자 보증 서비스, 그리고 타이어 뱅크나 타이어 프로 같은 경우는 타이어라는 특화된 어떤 서비스, 그리고 애니카나 오토아시스 같은 경우는 보험 출동 정비를 하는데, 카코스나 카컴이나 일반 전문 정비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새로운 어떤 서비스 브랜드를 차량 빅데이터 서비스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온라인 이런 브랜드를 카빅스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이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주행진단기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주행진단기를 출시하게 된 배경과 주행진단기에 관한 간단한 기능과 그 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행진단기 배경인데요. 대부분 보신 분들이 카코스를 많이 보셔가지고 카테크에 기사난 건 잘 모르시던데, 이게 카테크 7호로에 한 4페이지 정도 걸쳐가지고 기사 나온 부분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GDS 모바일이라는 OEM 진단기를 출시했습니다 라는 기사였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역시나 대전에 보신 분들은 모두 카푸스를 보시니까 못 보신 모양이네요. 6월 2일 날 사실은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모든 언론사에 배포를 했고, 일부 TV 방송에서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못 보셨으니까 제가 동영상 현대기아 자동차는 세계 최초 패버리티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차량 진단 장비 GDS 모바일을 개발했습니다. GDS 모바일은 현대 기아차의 차량 진단 장비인 GDS의 최첨단 IT 기술을 적합한 장비로 9월부터 현대 기아차 서비스 거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GDS는 대형 크기의 유선형 진단 장비로 이동에 제약이 있어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새 장비는 이동이 자유로 편의성이 향상됐습니다. 이제 해외 수출로는, 그러니까 해외 현대기아 서비스망에는 6월달부터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직영정비샵은 아마 여기 보도로 봤을 때는 9월달부터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좀 국내에 좀 놓친 이유는, 사실은 국내 현대기아 직영정비샵들이 GDS를 작년 초까지 공무구매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800만 원 주기도 하고 공무구매 할인 받기도 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새로운 진단기가 나왔습니다 하면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좀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GDS 모바일이라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OEM 진단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GDS 모바일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처음 아이스캔이 모바일 진단기다, 주행 진단기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현대기아 자동차 OEM 진단기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하나의 추세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빨갛게 생긴 게 그 진단기입니다. 그리고 이 10인치 그 삼성 갤럭시 태블릿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처음 그 아이스캔이 나왔을 때 진단기 어디 있어요 했을 때 제가 진단 모듈로만 한 거 딱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했었는데, 이제는 작아졌습니다. 쉽게 이제 아이스캔 R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진단기에다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제 진단한다는 게 2014년 출시되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OEM 진단기입니다. 기능 비교를 보면 10년 만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5년도에 하이스캔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이디에스 워크스테이션은 사실은 뭐 튜너기에 가깝고 2005년도에 개발 시작해가지고 6년도부터 깔리기 시작한 게 GDS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인 2014년도에 GDS 모바일이 출시되었습니다.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뭐 아이스캔 P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10인치 에이스 태블릿 익숙하실 건데 이 마우스나 키보드가 아니라 손가락을 하다 보니까는 화면들이 대충 큽니다.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한다 하는 화면이고요. 또 하나 카테크에서 4페이지 그 뒤에 실린 내용이 2페이지로 해가지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차량 관리한다라고 연달아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쉽게 하겠습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는 OEM 진단기도 모바일로 옮겨가고 그 운전자 관리도 스마트폰으로 옮겨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관리하는 때 다 소개했던 그런 내용인데 어찌됐거나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제 모바일로 옮겨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OEM 진단기를 모바일이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GDS 모바일 동영상을 기아 자동차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한데 영어로 돼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중요한 화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한 4분짜리 홍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OEM 진단기 95년도에 사실은 뭐 하이디에스가 아니고 하이스캔인데 어찌됐거나 95년도에는 핸드헬드 스캐너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2006년도에는 이런 그 인터넷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GDS 시스템을 출시했다는 내용이고 이제 2014년도에는 모바일 기반의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GDS 모바일을 출시했습니다라고 어떤 히스토리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GDS 모바일의 특징을 여기 MC3S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는 모바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사실은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바일이다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비교하는 게 그 GDS는 작업대에다가 노트북 놓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GDS랑 비교했을 때 모바일이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뭐 작업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출동 정비에도 들고 나가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게 모바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해놨다 해서 이제는 무선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GDS 같은 경우도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주 심플해졌다. 여기 기존의 GDS는 뭐 메뉴들이 꽤 많죠. 하고 이제 마우스로 들어가겠는데 이 GDS 모바일은 터치로 하다 보니까는 아이콘들이 큼직큼직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기능들이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 보기에는 어찌됐거나 단순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해졌다. 그래서 여기 모듈에서 차량으로부터 차량의 번호를 읽어가지고 차량 번호를 진단기로 보내주면 이 진단기에서 그 차량 번호를 현대자동차 차량관리센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센터에서는 그 차량 번호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 하는 시스템 정보를 쫙 보내주면은 여기 나온 시스템 정보를 가지고서 전체 시스템을 자동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시스템 선택 이런 게 별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주 빨라졌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GDS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교육하면서 딱 한 번 봤는데 부천 지회장님이 샘플로 GDS랑 이런 모든 장비 비교한다 해서 하셨는데 하여간 뭐 저도 좀 마음에 드는 이야기인데 GDS가 한 4분 정도 걸리는 것을 GDS 모바일은 40초 그러니까 한 6배, 7배 정도 빨라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 요즘 진단기가
시스템이 반응이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린 거지 진단기 프로그램 때문에 빠르고 느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찌됐거나 뭐 GDS 모바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GDS는 많이 넣고 GDS 모바일은 6-7배 빨라졌다는 게 스피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진단 모듈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는 OBD1 차량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쉽게 이제 지원되는 차가 키워드, OBD2 중에서 키워드나 캔 차량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플렉스레이까지 지원이 되는데 예전의 차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꾸며놓기 힘들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을 좀 소개드렸고요. 영어로 된 동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기아자동차가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배포한 동영상입니다. The activities of GTS Mobile, the world's first mobile-based diagnostic system, are represented by MC3S. Global-based. Taking advantage of mobile devices, automated and real-time. 인터넷으로 하여 무슨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use GTS Mobile regardless of places such as workshop, office, and roadside 작업장, assistance. 사무실, 뭐 출동 등이 아무 데서나 들고 갈 수 있다. Customer-oriented. One wireless diagnostic environment is realized by 유선이 다 GTS 없어지고 Mobile. 무선으로 바뀌었다. Run diagnostic function and check servic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reading service information and keyword search by one-touch sliding and the screen zoom in and out are possible. Simple. User interface design is simplified by placing mainly use function to main page based on a field survey result and iconization. Quick and easy diagnostic is supported by the linkage between function to function. Smart. 아까 말씀 차대의 번호가 날라와서 이게 센터로 다시 날아가서 GTS Mobile automatically selects 여기 vehicle 생산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스템을 자동으로 안다. manufacturing data. All DTCs for all systems and vehicle can be scanned by one-touch barcode search function. Speed. The lead time to run DTC analysis DTC는 function is 속도가 reduced 한 6-7배 빨라졌다. Also, GPS Mobile supports an high-speed vehicle communication protocol, FlexRay, which will be applied for coming new cars. ECU upgrade speed is improved to cope with ECU data volume increase due to new vehicle technology. Kia Motors actionize smart, speedy, simple vehicle diagnostic environment by establishing customer-oriented GTS mobile system. 제가
현대기아 자동차의 OEM 진단기를 이렇게 좀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자동차 전기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는 현대기아 자동차 안에 안드로이드나 iOS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2015년 소나타에는 iOS가 들어간다고 발표했고 차에 탑재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화면은 이제 진단기가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랑 서로 프로그램이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스캐너에서 차에 꽂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객이 보는 프로그램 자체도 이 진단기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GDS 모바일이 출시되었다 하고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 OEM 진단도 모바일 시대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 1월달, 작년 연말부터 1월달에 이제 5세대 진단기라 해서 이 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저희 카메라에서는 4세대 진단기, 그 다음에 아이스캐나를 5세대 진단기로 넘어가고, 중국의 런치도 여기 4세대 진단기 5세대로 가고 있는데, 유독 GRT만 이상하게 2세대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나온 게 이 4세대 진단기의 개념입니다. 4세대하고 5세대 차이는, 4세대는 정비사가 차에 꼽아가지고 뭐 주행 진단이나 운전 진단하는 개념이고요. 5세대는 아예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나갈 때 꼽아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번에 GDS 모바일은 4세대 진단기고, 사실은 기아 자동차의 5세대 진단기를 한다면은 6호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 진단기가 이런 모바일로 옮겨가고 주행 관리 쪽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의 추세다 하는 예로서 제가 현대기아 자동차 OEM 진단기를 소개드렸고, 또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카메라에서는 이런 아이스캔 I라는 주행 진단기,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아이스캔도 8월달, 9월달에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케이블에서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GDS 모바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데 기능은 훨씬 많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디자인 부분은 이런 식인데, 쉽게 여기에 그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아이스캔 P의 모든 자동 진단 기능과 아이스캔 R의 주행 진단 기능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출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차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배경에서 저희들이 주행 진단기가 앞으로 대세다 해서 이제 저희 사실 작년 연말부터 떠들었고요. 저희가 뭐 워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좀 늦었는데, 아마 이번 7월 말쯤에는 저희들이 300대 정도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이번 7월 달에 출시할 주행 진단기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카빅스 해가지고 뭐 보험료율제다, 급발제다 이런 메뉴는 많이 깔아놨는데, 막상 정비사분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려니까 딱 꼬집어 이것 때문에 사야겠다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지난달 6월 20일 날 희망 캠프 6월 달에 끝나고 나서 한 토론 동안에 열심히 자동차를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행 진단을 가지고 정비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정보가 뭘까?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스캐너 진단해가지고 센서값 보시는 건 다 하고 계시는데, 비클 캐너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동차 에너지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지금 그 모델에 의해 가지고 값을 계측하는 것을 열심히 짜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연료가 들어가고 엔진이 힘을 내고 미션이나 차축에서 그 힘을 전달해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가지고 기름 10만원치 넣으면은 그냥 자동차가 일을 해서 10만원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옛날 대학교 때 뭐 내연기관하고 자동차 공학 두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기름을 10만원치 넣으면은 실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내 돈이 꽤 적더라고요.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시죠? 표현을 물어보면 잘 아실 건데 돈으로 보면 잘 모르시던데, 아시는 분 많이 계시던데 한 2만원, 3만원. 연료 들어갔을 때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나중에 환산되는 건 20% 내지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름 10만 원 넘게 결국은 7, 8만 원 엉뚱한 데 날아가는 거고 움직이는 데 2, 3만 원밖에 안 쓴다 하는 거죠. 저도 뭐 엔지니어를 몇 프로다 이런 계량직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체로 따져보니까는 꽤 엄청난 거고, 그래서 제가 착안한 거는 이런 연료나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차량 움직임 쪽에서 과연 그 10만 원 넣은 돈이 어디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을까? 또 사실은 10만 원 넣은 돈이 엔진에서 5만 원만 날아가야 되는데 엔진에서 6만 원씩 날아가고 있다면 엔진에서 날아갈 만 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은 좀 어느 정도 복잡하게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 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연료 인력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연료가 들어가는 양은 뭐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엑셀 페달을 밟으면 연료량이 늘어나고, 엑셀 페달을 밟으로 해서 스로틀 포지션이 열려서 많이 들어가고, 또 스로틀이 많이 열리면 흡입 공기량이 많아져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연료 보정을 한다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비클 캠 데이터는 나옵니다. 물론 이제 스캐너를 넣었을 때도 스로틀 포지션 위치나 흡입 공기량들은 나오죠. 한데 이제 뭐 연료 보정이나 엑셀 페달 값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운전자가 엑셀 페달 50을 밟았을 때 연료가 50%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걸 이제 분석하는 게 연료 인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료가 이제 10만 원씩 들어갔다 했을 때 사실 이 10만 원 들어간 연료가 이 엔진 토크나 엔진 회전 속도로 해서 엔진 출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많은 돈이 엔진에서 날아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신나게 열을 만들었는데 배기가스 때문에 열이 샥 나가는 경우, 또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면 곤란하니까는 내각수 가지고서 엔진을 식힌다고 나가는 열,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진을 돌린다고 하는 마찰 열 해가지고 엔진에서 돈을 무지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엔진에 예를 들면 연료가 10만 원씩 들어갔을 때 결국 나오는 에너지, 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얼마다 하는 쪽으로 좀 분석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이 얼마나 하는 쪽보다 뭐 킬로칼로리가 얼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활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엔진에서 힘이 나왔을 때 어떤 클러치, 미션, 차축을 거쳐가지고 힘이 전달됩니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뭐 토크나 이 차축 토크 속도를 하면은 결국 차 바퀴까지 전달되는 힘이 있을 거고요. 이쯤 되면 거의 뭐 한 6, 7만 원, 한 6만 원 정도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나게 차축에서는 토크를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꽉 밟고 있으면은 여기서 뭐 브레이크가 드러내서 열이 신나게 발생해가지고 돈이 날아가겠죠. 또 그런 거라든지 이 차량에서 예를 들면 뭐 주행 저항이라든지 공기 저항 때문에 결국은 이 토크가 차량 속도로 나오지 못하는 분석 하는 걸 크게 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좀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 주행 진단기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까 첫 번째 보셨던 이런 엑셀, 스로틀, 뭐 연료 트림 이런 걸 가지고 연료량을 하는데 여기 이제 FCO가 연료량이고 여기 엑셀 페달과 스로틀 신호를 쫙 잡아왔습니다. 하면 보통 스캐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제조사가 엑셀 포지션하고 스로틀 해가지고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는 스로틀 포지션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리하고 마시죠. 근데 실제로는 엑셀과 스로틀 포지션이 차이가 납니다. 고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했을 때 이제 똑같이 움직이면 하나도 그런 고정이 없는 거고, 뭔가 엑셀은 뭐 60을 밟았는데 스로틀이 50이다, 70이다 하면은 뭔가 보정이 들어간 거죠. 그럼 보정이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정된 결과에 따라서 연료 소모량이 어떻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연료 입력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엔진 출력을 분석하는 거죠. 연료 들어간 양, 아까 연료 들어간 양이 얼마였을 때 이게 엔진 토크가 얼마다 하는 것을 쭉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어장치에서 엔진 토크를 얼마 내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제어장치 명령을 엔진이 얼마나 빨리 따라갔다 못 따라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사실은 엔진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한다면 제어장치가 예를 들면 100마력 그러면 뭐 한 5초 안에 100마력이 쫙 올라갔다면 엔진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 못한다면 제어장치에서는 100마력이라 딱 지시를 하더라도 엔진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게 뭐 영원히 못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 이제 엔진 출력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를 가지고서 이런 미션 쪽에 전달되는 힘, 이 결국은 차축에 얼마만큼 전달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클러치에서 손실 생기는 부분, 미션에서 손실 생기는 부분. 쉽게 하겠어 이제 미션을 제대로 못 갈아가지고 미션에서 일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엔진에서 발생한 힘이 차축에 적게 전달되겠죠.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평균치 이하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미션에서 돈을 많이 까먹게 있네요. 왜냐하면은 뭐 미션이 마모가 많이 돼서 아니면 오히려 두개 갈아서 하는 부분이 미션이나 차축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그런 차축의 힘이 차량의 움직이는 속도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이제 동방향, 그러니까 직진 방향 가속도와 횡방향 가속도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기 저항이 심하면은 이 가속도가 느려질 거고, 또뭐 브레이크를 밟아 보면은 에너지가 날아갈 거고 하는, 크게 한 4가지 파트로 구분해가지고 각 그룹별로 이런 내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첫 번째 주행 진단기라고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했더니 그거 뭐 감질나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또 이거 어떻게 또 골라서 사용합니까 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일단 제 나름대로 좀 여러분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한 4개 그룹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또 전문가이신 분들은 알아서 그 값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합해가지고 볼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클캔에서 차종가는 좀 다른데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쭉 분석해보니까는 제가 활용한 거는 한 70개 정도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70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전주는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걸 했는데,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스캔 R을 아까 이제 보험 인증 할인을 받고 운전자한테 파는 거는 9월달인데, 정비사분들이 먼저 좀 이런 주행 진단기나 이런 용도로 먼저 좀 활용하면서 좀 익히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먼저 정비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해서 7월달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델을 2개로 사실 구분한 개념에 가깝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기능은 카빅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정비사분들한테는 플라이트 레코드 기능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하고, 또 이 플라이트 레코드로 좀 깊게 분석하는 거는 웬만하면 운전자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공해서 보여주는 개념으로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사실은 운전자들을 위한 기능으로 해서 9월달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카빅스 기능 자체는 예전에 이런 뭐 속도 구간 배열기라든지 운전자 위험 기능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행 진단기를 저희들이 왜 출시하는지와 주행 진단기에 관한 간단한 기능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희망 캠프 할 때 좀 데모 프로그램이라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독서를 했는데, 워낙에 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7말쯤 돼서 지금 한 8월 1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행 진단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스마트 터미널, 차량 관리, 보험 할인, 충돌 사고, 플라이트 레코드가 기능인데, 사실은 저희가 좀 아이스캐너를 일반 판매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2가지입니다. 2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현대 기아 자동차가 GDS 모바일로 옮겨갔다 하는 US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2015년 LF 소나타에 이 애플 카플레이가 탑재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름이 애플이 만든 거는 이제 카플레이라고 하고요. 구글이 만든 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OS 이름이겠는데, 한데 이제 우리끼리는 일단 정식 명칭은 그런데 그냥 편하게 이제 아이폰이라고 들어가죠. 쉽게 생각하시면 7인치 LCD에 아이폰이 그냥 차에 딱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들어갔으니까는 키보드이 전화기가 되죠. 전화기가 되고 음악이 되고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뭐 문자 메시지가 되고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아까 현대자동차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좋겠다는 그런 기능이 여기 현대자동차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갑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아직 이건 못 눌러봤는데 누르면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차량 관리 메뉴들이 쫙 뜨겠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브로링크 이 스마트폰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차량 안에 이런 기능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그러니까 구글 폰에 의해서 기능이 들어간다. 또 하나는 2010년, 13년 신형 제네시스에서는 원래는 이 내비게이션과 ECU나 TCU가 좀 만드는 업체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소비자 전장이라고 그러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비디오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현대 오토넷이나 이런 뭐 LG 전자가 만들고 전자저장치 OEM 전장이라고 그러죠. OEM 전장에 해당되는 뭐 ECU나 TCU, ABS, 에백들은 뭐 도시, 지멘스나 뭐 이런 쪽이 만들죠.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2013년 제네시스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있는 정보가 내비게이션 하면 헤드뉴스 그대로 나옵니다. 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 자체에 자동차 안에서 돌아가는 정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센서값, 고장 코드, 또 어떻게 조작했다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합하는 게 추세다. 그래서 아까 그 현대기아 자동차의 GDS 모바일의 안드로이드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모비스에서 만드는 신형 차종은 이제 최소한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 둘 중에 하나의 OS를 깔지 않은 그 내비게이션이나 헤드 유닛은 납품을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산하던 모델, 뭐 예전에 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쭉 가는데 2014년부터 만드는 새로운 차에서는 무조건 애플 폰이나 구글 폰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단기가 GDS 같은 경우는 여기 쉽게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아이폰은 한 번도 사용 안 하시고 지난번에 다 구글 폰 사용하시는데 쉽게 여러분들의 폰에 들어가는 응용 프로그램들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 뭐 태블릿이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안에 안드로이드나 애플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기도 안드로이드 OS로 바뀌고 안드로이드 OS로 바뀐다는 것은 자동차 안에 들어간 현대 자동차 어플리케이션들이 진단기 안드로이드 앱 10인치 태블릿에 그대로 뜰 수 있다. 그냥 같은 응용 프로를 주고받는 거죠. 물론 이제 운전자용 따로 정비사용 따로 있지만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이스캔 R은 사실은 뭐 정비사분들 통해서 일반 판매도 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팔아서 장착한 차가 정비사분들한테 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첫 번째가 이런 태블릿,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태블릿에 차량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원래도 한 3억짜리 선거과제 하나 수주했는데 그 과제 제안할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과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갤럭시 7인치가 따겠다 했을 때 운전자가 탔을 때 운전자에 맞게 차량을 다 제어해달라 하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에 이제 그랜드 TG를 타고 있는데 제가 타거나 와이프가 타거나 아들 타거나 세 명이 타거든요. 그럼 의자 조절하죠. 운전석 의자 또 이제 백미러 조절하죠. 하는 거를 이제는 수동을 하지 말고 이런 안드로이드가 되면 여기에 이제 운전자 1, 2, 3 하면 그 운전자 1에 맞게 시트가 됐건 뭐 백미러가 됐건 모든 것을 자동으로 제어하게 해달라 하는 게 전공 과제고 그걸 저희가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제어하고 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015년부터 아이폰이나 구글폰이 차량에 탑재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그 일반 시중에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북박이 오디오가 다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서 나옵니다. 애플은 잘 못 넣고요. 애플은 독점 정책이니까. 한데 안드로이드는 마음대로 넣고 공짜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오디오 비디오 만드는 대부분 업체들이 요즘 나오는 그 북박이 AV는 다 안드로이드가 탑재돼서 나옵니다.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아무리 안드로이드가 깔리건 애플 iOS가 깔리건 하더라도 차량 데이터를 받는 기능은 없는 거죠. 차량 기능을 받으려면 스캐너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삼성 갤럭시 탭이라 하더라도 스캐너 기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R은 이러한 차량에 들어가는 갤럭시나 아이폰에 차량 데이터를 받아서 넘겨주고 그 차량의 제한 케이스는 연결해주는 기능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스캔 R에서는 이런 주행 데이터나 이벤트 보장 데이터 이런 걸 쭉 하고 저희가 목표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아이스캔 R에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넘기는 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인치, 4인치, 5인치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 아이스캔 R UI는 이 5인치 이하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최소한 7인치 태블릿에 데이터 넘긴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자동차 헤드 유닛이 좀 2D 규격해서 7인치 이상 LCD가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OEM 보면 센터 패시아를 막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8인치, 9인치 막 커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최소한 7인치 이상의 아이폰이나 갤럭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데이터를 넘긴다는 거고 여기서 이런 뭐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을 쫙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센터로 날아간다 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비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이 관심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하는 팁을 얘기했는데 연비 부분입니다. 이 7월 7일 날 SBS 뉴스에 나온 건데 보신 분? 다 보셨으면 안 될 건데 보신 분 별로 없으면 좋겠더라고요. 연비를 과장했다고 지목된 국내 6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졌는데 그 뒤로 정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있다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1,700여 명입니다. 현대 산타페 소비자가 1,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용 포란도 스포츠 소비자가 230여 명, 수입차 소비자는 34명입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10년간 추가 연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합해 한 사람이 6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조사가 실제 주행 연비와는 차이가 있다는 문구를 표시해 연비를 불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차량 연비가 과장된다고 발표한 만큼 재판 결과가 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연료 소비용이 결함있다고 한다면 법상 하자동 책임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판단했고요. 하자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이미 검토해놓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산 차량 두 종의 연비에 대해 정부와는 달리 산업부는 정확 판정을 내렸고 수입차 업체들도 정부 판정에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소송 의사를 밝히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응원합니다. 예, 소송이 이제 공물 터지듯이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이 소송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법원에 가도 판사님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님이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런 소송은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중에서 자동차 제조사 편이 99%고 민간인 편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 때 말씀드렸던 도요타 자동차와 미국의 소송에서 민간인이 이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은 그 샤안이라는 자동차 전문가가 도요타 자동차 오랜의 결함을 찾아서 정빙을 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나오신 그 변호사님 편에 들어가지고 이 운전자 편에서 이 연비가 이렇게 개척 잘못됐다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게 걱정스럽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아마 조만간 빠르면 올 연말 내년쯤 되면 나도 연비 소송하고 싶은데 내 차 주행 연비 좀 지주세요 하는 분 많이 오시겠죠.
특히나 젊은 동호회들, 뭐 소렌토라든지 SUV, 아반떼 이런 친구들은 이거 아마 뭐 할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개척해 줄 수 있는 그게 아마 꽤 고객들한테 인기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국토교통부하고 통상산업부가 이렇게 정부 붙여면서 갈등을 겪게 된 게 2년 전 미국 연비 사태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이제 더 이상 방관했다가는 한 방에 자동차 제조사 날아가겠다 해서 사실은 사전에 좀 단속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행연비가 틀린 가장 큰 이유가 주행 저항값 때문입니다. 이게 시험하는 게 이 다이나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는 게, 그러면 뭐 구동력 자체가 테스트 되겠지만은 결국은 자동차가 속도받아 주행함으로 생기는 공기 저항하고 도로의 어떤 그 노면 마찰 상태는 재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상산업부는 저항이 낮다고 넣고 국토교통부는 조금 높다고 넣으니까는 서로 당연히 연비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주행 저항값이거든요. 근데 이 주행 저항값을 가장 정확하게 계측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좀 이따 오늘 2부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퀴즈도 드리고 아이스캔알 선물도 드리거든요. 퀴즈 내는 취지가 뭐냐면 그 운전자의 눈높이로 여러분도 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주행 저항값을 가장 쉽게 측정하는 방법은 실전에 실사주행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실제 차를 도로 주행해 보면 저항값이 제일 쉽게 나오죠. 저희도 이제 아이스캔알 좀 파워 보정할 때 타행 주행이라 그러나 쫙 속도 높였다가 그냥 엑셀 딱 놓고 나서 탄력으로 얼마나 쫙 가는지 보면 결국 그게 서서히 속도가 늦어지는데, 그게 결국은 주행 저항이죠. 그게 뭐 공기 저항이 됐건 저 도로 저항이 됐건 간단한 평탄한 평지에서 그냥 쫙 해보면 끝납니다. 한데 뭐 당연히 그 제조사나 시험하는 쪽에는 그렇게 하겠죠. 뭐 그 아무리 평탄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게 노면이 많았을 때 다르고 비 왔을 때 다르고 또 바람이 뭐 조금 불 때 다르고 많이 불 때 다르고 다 다르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틀린 거죠. 사실 운전자들은 실제 그런 상황에서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그걸 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을 리가 없는 거죠. 사실 국토교통부도 맞다는 보장 없습니다. 사실 한 거 다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에서는 아예 뭐 선언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뻥연비로 소비자들 기만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스캔 R에서 첫 번째 주행 진단을 하면서 그 연비, 에너지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주행 연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행 연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연료 효율, 엔진 효율, 미션 효율을 그냥 다 쪼개서 본다 하면은 뭐 이 주행 연비는 기본이다 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결국 급발진이 일어났다 하는 거는 자동차가 하여간 의도하지 않게 운동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결국은 엑셀을 밟았다, 안 밟았다 내지는 이게 갑자기 엔진에서 힘이 갑자기 생겼다, 진짜 뭐 제어장 치고 엑셀이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생겼다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려면은 각 단계별로 쪼개서 계측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연비와 급발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결국은 단계별로 에너지를 분석하면 되고, 또 결국은 그 단계별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연비고 운전자 입장에서 기름값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기름값이 위에 낭비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이스캔 R에서는 비클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무지 여러 각도가 있지만 첫 번째로 하여간 그런 에너지 분석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행진단기 활용 방안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여간 그 스마트 카의 차량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거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동차의 어떤 주행 에너지, 주행 연비를 포함한 그런 걸 잴 수 있는 걸로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첫 번째 시간 마치고 혹시 뭐 주행 진단기에 관해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받고 아니면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2부 시작할까요?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방학이고 하니까 오늘이 이제 방학쯤 마지막이니까 좀 선물도 드릴 겸 또 하나는 좀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고객의 눈높이로 생각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든 정기 지식이 워낙에 고객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고객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뭐 주행신 단기가 됐건 고장 예측 시스템이 됐건 앞으로 나올 제품들은 어렵게 막 정비사용이라기보다 운전자들한테 좀 쉽게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그 주행신 단기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그래프 정보에 엔진 애니메이션 돌리고 그 엔진 애니메이션에서 엔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다 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얼마 먹고 있다는 돈 자체는 정확하지만은 그림 자체는 그래프나 전문적인 방식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장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방학이고 하니까 선물도 드릴 겸 해가지고 제가 아이스캔 R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퀴즈 마치면 하여간 이 자리에서 한 6개 정도 분이 6분 정도가 당첨되고 또 방학 숙제도 드릴 거거든요. 하여간 좀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취지는 하여간 여러분이 좀 생각을 낮춰서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퀴즈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면 최대한 이 자리에서는 2개까지는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너무 한 분이 6개 다 맞히면 또 다른 분 가시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한번 풀어보라 해가지고 6문제를 받았는데 저는 한 문제도 못 풀었거든요. 쉽게 이제 초등학생한테 자녀를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자하고 여자 머리를 그렸다. 이해되시죠? 자녀.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게 뭡니까? 하리고 이야기하면 보이는 데를 그으면 자녀. 여자 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시죠? 수준을 좀 낮추자. 이제 이해되시면 됐습니까? 한 번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초등학생한테 계획식을 그리자 했더니만은 걔가 회식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6문제를 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마치면은 제가 오늘은 못 드리지만 체크해가지고 아이스캔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아이스캔 하나 가격이 8만원이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손 들고 아시겠어요?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창입니다. 창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이 뭐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얘가? 네, 뭘 줄이면 창을 세우었다는 이야기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죠? 창세기. 손으로 하셔야지. 다 창세기. 창세기.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모이죠. 창세기. 어떻게 손 드신 분 2분. 어느 분? 네, 2분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는 분 하세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다음 뭐죠? 우리카. 예? 아니, 답이. 창세기. 예, 맞았습니다. 네. 자, 2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4글자입니다. 그리고 쉬운 영어입니다. 오늘도 내가 한 2-3번 이야기한 영어입니다. 네, 발음 맞히면 또 해드릴까요? 얘가 뭐죠, 이름이? 예. 네트워킹. 예.
네트워킹. 예, 틀렸습니다. 예, 네트워크. 네트워크. 예, 네트워크. 제가 소셜 네트워크 그러잖아요. 네트워크. 예, 좀 이따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세 글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손 드시고. 아닙니다. 한 글자 맞았습니다. 첫 글자는. 장례식장 가면 돌아가신 분한테 뭐라 그러죠? 아, 예. 분향소. 아닙니다. 피자가 맞았습니다. 첫 글자. 소. 예. 피고인. 예, 피고인. 고인을 피십니다. 예. 이해되시죠? 피고인.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매입니다, 매. 손 드시고. 예. 매년. 예? 열매. 열매. 오이, 두 드리겠습니다. 매가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 그죠?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그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대신에 대신 의미가 없고 네 마디가 같이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용제. 아니요. 손 드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한자 보사성어 네 글자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의 시작하십니다. 중마고. 중국. 아니요. 힌트 드리면 부모유신. 예? 부모유신. 아니고요. 네. 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문방가오. 손 드시고. 누구죠? 어느 분이죠? 예. 문방사도. 예, 맞습니다. 아니, 처음에 어느 사임이 이야기하신 거죠?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방사도. 문방 안에 있는 네 명의 친구입니다. 자, 뭐, 밤새도록 융합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보이는 대로 있어야 됩니다. 네 글자. 예, 힌트 드리면 이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로. 아파트 사시는 분 이걸 뭐라 그러죠? 손 드시고. 예, 오동나무. 오동에 있는 나무. 오동나무입니다. 저기 두 개, 한 개, 그죠? 예. 좀 이따 출석부에 좀 숫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교육계 못 마치신 분들은 제가 돌아갈 때 다음 주에 드릴 거거든요. 하면은 좀 제가 아예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하게 좀 재밌게 드릴 생각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부 교육도 해야 되니까요. 퀴즈의 취지는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고객 상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여간 쉽게 아까 그 GDS 모바일도 보면 GDS는 마우스나 키보드에 있지만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 GDS 모바일에는 사실은 10인치 갤럭시에 뜰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무지 많은 정보들이 아마 앞으로 제공될 겁니다. 운전자한테 보여줄 수 있게. 거기 뭐 10인치 태블릿 갖고 스캐너도를 키워보고 이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물론 뭐 GIT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모바일로 간다는 거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쉽게 하고 보여준다 그런 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뭐 저하고는 괜찮은데 운전자들 상대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아신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능력대로 좀 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제가 퀴즈를 내봤습니다. 본 교육 들어가도록 하죠. 예, 저기 뭐 대전 지역도 모든 지역에 이제 개강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교육한 내용 중에서 주로 이런 마케팅, 광고에 관련된 부분만 좀 발췌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한두 번 빠지신 분들 있으면
물론 이제 아이스캔 업데이트한 내용도 따로 교육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아이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것 알아보기, 기업 속에 들어가기, 관계 만들기라고 적었었는데 사실 제가 1월 달부터 꾸준히 이런 순서대로 좀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관계 만들기에서는 커넥티드 마케팅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 알아보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1월 달에 희망 캠프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5년도에 하이스캔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카메나이라는 자동차의 컴퓨터, 지금으로 치면 이제 7인치 갤럭시 태블릿에 해당되는 거죠, 차이가는. 그리고 이제 카멘샵이라는 전기 체인을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도라면은 이제 2013년도부터는 이 하이스캔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이스캔 P 진단기와 카메나이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뭐 7인치 갤럭시 태블릿을 만드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아이스캔 R이라는 차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듈을 가지고서 아이스캔 희망 캠프를 하는데 이거를 온라인 차량 관리 멤버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제가 1월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이 온라인 차량 관리 멤버십이 카빅스라는 온라인 정비 체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는 주로 이제 이런 온라인 차량 관리 멤버십 관련된 부분은 제가 주로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월달에 이제 마케팅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화장실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화장실 중에서 어느 화장실에 많이 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선택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몇 번이 정답이죠? 나도 봐도 하나 더. 5번? 예, 5번이었습니다. 3번, 대전에서 3번을 가장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고객은 5번을 가장 많이 갔다. 그래서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 가장 많이 가는 5번을 2번 청소할 동안에 1번을 한 번만 청소해가지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서 상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대로변, 대전의 대로변에 정비샵이 5개를 쫙 있을 때 여기 마침 5번 앉았었는데 운전자가 지나가시다가 왜 여러분 정비샵에 오시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퀴즈에 낸 것도 뭐냐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고객의 눈높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 뭐 열심히 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고객이 오면 VIP로 대접하기, 또 뭐 최상의 서비스하기, 또 한때는 우리 그 카멘샵에서는 청결한 정비샵 운동을 얘기해가지고 화장실에다가 청소하는 걸 떠나가지고 화분에 꽃까지 꼽아놓는 운동을 펼친 적도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고객이 이런 걸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한데 이제 한 번 더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달에 고객이 기업 속에 들어가기 얘기인데 기업의 법칙, 마케팅 7가지 법칙 중에서 기업의 법칙을 제가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법칙이라면 열심히 안 치우셔도 됩니다. 이거 교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누가 정비샵을 제일 처음 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자동차 정비 누가 제일 잘한다 하면 아마 떠오르시는 분이 또 운전자 입장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기업 속에 들어가라는 것은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 내가 대전에서 정비샵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정비샵 그러면은 내 샵 이름이 떠오르게 해라는 게 기업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복사기, 미국에서는 복사기 그러면 제록스라 그럽니다. 또 여러분도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 또 자동차 그러면은 떠오른다. 한데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벤츠나 BMW가 떠오른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의 법칙인데 대전의 정비샵 또꼭 대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성구에 있는 정비샵 중에서 또 우리 지역의 정비샵 중에서 내 샵이 이름이 떠올랐다 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로 떠오르게 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면 무지 기술이 좋아가지고 모든 걸 다 고치는 기술 좋은 정비샵일 수도 있고 사장님이 무지 막 친절하셔가지고 친절한 정비샵. 그러한 고객의 기억 속에 단어 하나를 심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의 법칙과 집중의 법칙을 말씀드렸고요. 마케팅 법칙에서 제가 7가지를 소개했는데 7가지 다 기억하시면 참 좋겠지만은 그건 안 되더라도 하여간 기억의 법칙과 집중의 법칙은 꼭 기억하고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마케팅 가이드로 서비스 지그재ग 이런 마인드는 버리십시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사례 이야기하면서 스타벅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도 사실은 꽤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 많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게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가장 출발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커피점은 저렇게 마케팅 강점, 약점 분석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강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고급 원두 커피를 사용한다는 게 강점이다 생각했고 약점은 대신에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로 본 것은 인스턴트 커피, 자판기에서 100원 내고 뽑아 먹는 커피에 좀 돈 있는 사람은 물릴 때였다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위험 요소는 저가 프리미엄 커피가 열려 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런 분석을 해서 작전 잘 짜서 승리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비샵도 꼭 반드시 갈수록 좀 이제 차이가 없어지죠. 사실은 기술로 여러분이 차이를 했다면 이제 기술의 차이도 별로 없고 또 옛날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었는데 또 정보의 차이도 이제 별로 없어졌죠. 어떤 정보는 인터넷 두드리면 나오고 현대기아 OEM 정보 아이스캔만 구입하면 다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운전자가 됐건 정비사끼리가 됐건 이런 차이를 낼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고 여러분 약한 부분은 아예 포기하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게 기회가 올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강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적는 거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출석률이 팍 떨어졌습니다. 제가 막 교육하면서 고문한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2월달에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게 그 기억의 법칙에서 현대자동차는 아까 자동차라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운전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 많은 운전자들은 벤츠나 BMW를 골라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자체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1등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 정비 서비스만이라도 떠오르게 하자는 게 현대자동차의 기억의 법칙을 활용한 마케팅이다. 하고 두 번째 집중의 법칙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한 정비. 기아 자동차가 주로 이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스포츠나 이런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 현대 자동차와 차별하는 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비, 스마트한 정비다 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다시 한번 기억의 법칙과 집중의 법칙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3월달부터는 주로 이제 고객과의 관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죠. 친환경, 스마트, 무인. 세부적인 내용은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사실 제가 이 올해 추세다 이야기했던 게 2월달입니다. 한데 벌써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많이 와닿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행연비를
여태까지는 신차 나올 때만 측정했는데 이제는 신차 나오고 1년 뒤 주행연비 재겠다라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죠.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올 가을 되면은 유럽 차들은 유로6 규정에 맞게 생산된 차가 들어온다라든지, 또 제가 3월 달에 교육했을 때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딱지 붙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생각보다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더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2월 달에 미국의 그 소비자 쇼에서 IT가 아니라 자동차가 많이 나왔다. 또 사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올 연말쯤 되면은 애플이 탑재된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실감이 안 났는데 아까 사진 보시면 실감이 아마 2015년 LF 소나타 같으면 올 한 10월 달쯤 되면 우리나라 나오겠죠. 보통 10월 달에 내년식 나오니까. 그럼 이제 한 몇 달 지나면은 애플이 차에 탑재된 게 나옵니다. 좀 빠진 이야기인데 애플이나 이 갤럭시 폰이 차에 탑재되어 나온다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차에서 통신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모젠이 2006년도에 출시하면서 통신이 됐습니다. 모젠을 팔면서 통신비 11,000원 내라 그러면 요 바가지로 먹으니까 기본으로 한 1년 정도는 공짜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는 아무 생각 없이 안내받고 타다가 1년 뒤 딱 지나자 통신비 보이시가 딱 날라오니까 이게 뭡니까 했더니만은 이게 모진 서비스인데 통신비 받습니다 해가지고 90% 이상 고객이 그냥 모진 다 해지했습니다. 통신. 왜냐면 자기는 있으니까 공짜니까 좋게 샀는데 그 모진 서비스 때문에 통신비 11,000원 낸다는 거는 그때 당시 운전자들은 용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동차에 통신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아까 보셨다시피 유보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쪽을 했는데 애플이 탑재된 자동차가 나온다는 것은 운전자가 차 안에서 통신비를 물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차 안에서 전화통화를 한다는데 통신비 안 물겠다는 사람은 없죠. 구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기본으로 통신이 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지 많아집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블루링크나 유보 이야기해본들 별로 오토큐나 이런 블루링크에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신해가지고 날라오려면 운전자 스마트폰 키가지고 앱을 띄워야 되는데 그거 차 타고서 이거 앱 띄울 만한 운전자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렇다 하는 홍보 효과였는데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차 시동만 키면은 그냥 전화기가 또 시동도 키기 전에 전화기 켜져 있습니다. 원격으로 시동 키려면 전화기가 받아서 켜야 되니까. 그래서 달라진다 하는 게 스마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태블릿 같다가 아니라 태블릿 같다 자체는 큰 그게 아니고 통신이 되는 거와 그게 태블릿이 들어감으로 해서 무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제가 요즘 아이스캔 R에서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좀 주말에 제 안드로이드 OS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 좀 다운받아 갔거든요. 여기 보면은 ELM 327 오토 진단 OBD 해가지고 이 공짜로 된 거 10가지 돈으로 한 4만 원 5만 원 주고 파는 거 한 10가지 그렇습니다. 계기판 나오는 거 진단하는 거 또 레이서들 이게 기록 재는 거 등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동차 안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는 게 이제 스마트카 이야기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여러분 정비샵하고 연결되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앞지러 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스마트카 이야기는 아마 내년 쯤부터는 여러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애플카, 구글카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2월 달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나온다 하는 거는 생각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구글에서 개발자 대회를 미국에서 했었는데 거기 내용 보면 주로 자동차 안에 이게 음성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 이제 시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계로 피자도 주문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혈압 체크도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시계 있는 컴퓨터 시대가 이제
조만간 나온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컴퓨터에 비하면 자동차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2월 달에 원래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달에는 이제 마케팅을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 많이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카멘샵의 사례를 해가지고 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카멘샵에서 2008년도에 한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정비샵을 모아가지고 이 바꾸자 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수리를 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쪽이 많아지니까는 이런 수리를 줄이고 관리를 늘리자 해가지고 참가했던 대부분 정비샵들이 성공적으로 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3월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어떤 정비샵은 진짜 그 수리 관리가 거꾸로 6대4가 4대6대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나 영업이나 위치나 개별 사업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비샵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대응은 꼭 기술 경쟁력보다 영업 경쟁력이 더 중요하더라. 쉽게 기술이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관리 정비로 많이 옮겨가기보다 수리 정비만 해도 잘 먹고 잘 하시니까는 많이 안 움직이셨는데, 기술이 아주 깊지 않으면서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은 확 바꿔가지고 관리 대출 비율이 아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는 영업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경쟁력 맞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월달 교육할 때 제가 정비사분들한테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비사가 그냥 당연해가지고 할 말을 잃으시거든요. 그리고 차 고쳐요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차 고쳐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나는 컴퓨터 전문입니다. 아니면은 오일 전문입니다. 또 배기가스 전문입니다. 이 차 고친다 하는 거는 너무나 막연한 거고, 차 고친다 하면은 우리나라 34,000개 정비샵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변별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자신의 경쟁력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10년도에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런 수리 정비가 관리 정비로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 흐름이 지금도 그럴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갈수록 더 차 고장 나는 일이 없어지니까는 관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정비사분들은 관리 정비로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고객이 과연 그 필요성을 느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가 길 가다 갑자기 빵꾸가 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급해서 단골 정비샵, 우리 샵으로 오는데, 이게 고객이 관리 정비할 때는 시간 여유가 있죠. 이번에 타이어 갈아야 되는데 했을 때 인터넷으로 두드려서 타이어 다이렉트로 안 가고 과연 우리 정비샵으로 올까? 또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 두드리면 엔진오일 할인 쿠폰 무지 많은데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여기는 3만 원이네? 우리 정비샵 지난번에 갔을 때 5만 원인데 이 갈까? 하진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커넥티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고객이 필요할 때 딴 데 도망가지 않게 항상 연결해가지고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모젠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은 좋아가지고 말로만 하는 목적지 찾아주고 안전 서비스 쭉 했는데 결국은 운전자가 통신비 물면서 운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현대자동차에서 다 데이터를 모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신비 11,000원만 내지 자기가 이따가 길 안내 받을 때 한번 아가씨가 안내 주는 거 말고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서 다 해지했던 게 모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모젠 서비스는 지금도 한 가입자가 한 4, 5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안 돼서 나온 게 스마트폰 모젠 블루링크입니다. 이게 통신을 기본으로 해놓으니까는 운전자가 통신비를 안 낸다. 그러면은 그냥 운전자가 통신기부는 스마트폰에 묻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자라고 호텔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블루링크,
개념이고, 그래서 나온 게 기아 자동차의 유보입니다. 이제 한 발 훅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전진을 하겠죠. 운전자가 이런 보젠이나 링크 서비스 때문에 통신망을 까는 게 아니라 차에서 아이폰, 갤럭시 하려고 통신비를 물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날 거고, OEM에서 이제 더 이런 여태까지 스마트폰에 깔았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아까 그 아이폰에서 현대 마크 누르면 아마 그거 누르면 쫙 하게 나옵니다. 아예 OEM 출시할 때 모든 프로그램을 차에다 깔아서 나오는 식으로 하는 게 커넥티드 마케팅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다 되면 엄청나겠죠. 뭐 목적으로 문 열고 문 닫고 시동 걸고 라이트 켜고 뭐 관심 지역 주고 고장 진단하고 도난. 여태까지 이게 그림이 떡이었거든요. 이게 운전자의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공용 프로그램이었는데 운전자가 차 탈 때 이거 안 켜고 그냥 넣어버리면 이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죠. 한데 이제는 아이폰이나 구글 폰이 차에 들어가서 이런 게 기본으로 지원되는 시대가 온다. 2015년 LF 소나타만 한번 나오자마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시합에 안 온다 하더라도 보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차 나오면 뭐 가을 교육 때나 한번 시승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보도 스마트폰으로 한다 했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차 안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고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려고 고객이 딴 데 안 가고 여러분 샵에 오길 원하는데 자동차 제조사는 사실은 그 직영적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연결해 놓은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이 자동차 바꿀 때 자기랑 계속 관계에 있다가 자기 메이커 차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자연히 연결했으니까는 당장 뭐 주고받고 할 만한 일은 정비다 보니까는 정비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매끄럽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현대기아 OEM들은 아주 매끄럽게 이제 운전자의 차량 상태를 다 모니터링하고 뭔가 끓이 있으면 바로 원격으로 오토큐에서 연락하고 데이터 받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메라에도 컨텐츠 마케팅을 하자, 아이스캔 R로 한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케팅 교육하면서 이 빈칸을 못 채우셔가지고 카메라가 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한번 답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어찌됐거나 생각이 앞서신 분들이죠. 그 직영점의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어찌됐거나 그냥 제조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한데 여러분들은 뭐 누가 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어찌됐거나 실전적으로 고객 상대하는 가장 큰 장점은 고객과의 친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직영점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지난 금요일 아침에도 직영점의 공장장님 만나러 갔는데 제가 뭐 차 끌고 가도 인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제가 데스크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여기 공장장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는 저기 계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 한데 이제 일반 운전자분들이 여러 번 정비시켜 보면 다르죠. 어찌됐거나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친구 관계. 그래서 사실은 큰 부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제조사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투자력이 없다는 게 단점이겠죠. 좀 사실은 우리 뭐 카포스 회장님도 계시는데 카포스가 좀 이런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부분, 투자력은 하더라도 그걸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CBS 항목이 증대된다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그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주행 마일에 따라 가지고 고장 프로그램이 뛰어버린 거죠. 엔진 오일 뭐 2만 킬로마다 안 갈면 고장 하고 엔진 오일 갈았다 하더라도 리셋 안 하면 그냥 고정 코드 돼 있어가지고 수입차 리셋이 많이 잡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추세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주행연비 계측하고 이런 쪽에 배기가스 규제가 심해지면 아무리 차 잘 만드는 분들 뭐 엔진 오일 안 갈고 미션 오일 안 갈고 1년 동안 뜨게 되게 타면은 연비 당연히 나쁘죠. 자동차 제조사는 무조건 6개월마다 이제 미션 오일 가십시오, 엔진 오일 가십시오 이런 규정 안 지키면은 보장 못 합니다. 빠져나가는 거죠. 하면 이제 앞으로 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량 관리의 필요성이 더 많아지게 아마 자동차 제조사가
많이 협박을 할 겁니다. 가장 쉽게 협박하는 게 고장코드 띄우는 거죠. 엔진을 뭐 5,000km마다 안 갈면 고장코드 딱 뜨면은 여태까지 뭐 10,000km, 20,000km 잘 타던 운전자도 불안스럽죠. 고장코드 뜨면 당연히 정비샵 한 부분이 기회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배기가스나 연비가 중요해지다 보면은 제조사가 하자 보전 기간을 자꾸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장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운전자 평균 차 가는 기간이 4.8년이라고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 5년이 안 됩니다. 신차 산 사람이 평균적으로 차를 바꾸는 기간이. 그럼 하자 보전 기간 5년으로만 늘려버리면 사실 일반 정비샵에 자동차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분들이 신차 샀을 때 자기 차에 돈을 투자하지 어차피 차에 투자 안 하려고 중고차 산 사람 차에 투자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은 연비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고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비샵에 메뉴 좀 적어 놓으세요. 뭐 물론 이제 어떤 정비샵은 그런 거 많이 해놨는데 그 미션 전문, 뭐 LPG 전문, 또 배출가스 전문 이렇게 많이 타이틀 해놓으셨거든요. 쉽게 이제 그런 그 전문 정비샵이다 하는 걸로 좀 하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제품 전략이고, 뭐 저 같으면은 이런 커넥티브 차량 관리한다, 주행 연비 진단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시는 정비샵이 남이 엔진오일 5만 원 받으니까 나도 5만 원이라 하지 말고 가격 전략도 잘 한번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그 사장님 사례로 엔진오일 가격이 4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 한 적이 있죠. 10만 원, 뭐 7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격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아이스크림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최초의 주행연비 계측이다, 충돌사고 분석이다 하는 게 사실은 큰 돈이 안 될 수 있고 고객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정비샵이다 하는 순간 언론에서 홍보가 쫙 되는 거죠. 하는 게 이제 홍보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일반 정비샵 판매 용품도 있지만은 그 차량 관련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하고 연결해서 하는 쪽을 저희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도 이런 제품이나 가격이나 홍보 방법이나 제품 경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경로 같은 경우는 저기 서 계신데, 뭐 내가 직접 운전자를 상대해서 소비재 수리도 할 수 있지만, 아니 나는 뭐 그냥 그 업자 수리라고 그러죠. 다른 정비샵에서 고치기 어려운 거를 그냥 고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유통경로 전략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런 블루멤버스라는 광고를 아마 2월달부터 꽤 많이 냈습니다. 블루링크 아니 블루멤버스 해가지고 이제 멤버십 관리입니다 한 광고를 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빅스에서는 이런 앞으로 이런 다양한 차량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을 연결해서 묶어놓을 겁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4월달에서는 이제 웹마케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정보 흐름의 법칙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값싼 정보 때문에 소비자가 유리한 시점에 판매를 위반한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타이어 가격 얼마인지 운전자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려면은 사장님 정비자가서 얼마입니까? 25만 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옆에 가서 얼마입니까? 23만 원. 2만 원 사네요. 몇 군데 돌아다니고 가장 값싼 데 가서 했다면은 요즘은 그럴 필요 없죠. 인터넷만 두드리면은 그냥 타이어 모델별 가격 얼마나 쫙 나옵니다. 그만큼 정보를 얻기가 쉬워져서 소비자가 유리해요. 옛날에는 발품 한 몇 군데 팔아가지고 대충 뭐 7, 8만 원에 제일 싼 데구나 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만 두드려도 뭐 가장 값싼 게 한 15만 원, 거기다 공임이 어떤 데는 만 원, 어떤 데는 2만 원 막 무장하고 오는 거죠. 하는 것 때문에 그 값비싼 정보를 몰아낸다는 이야기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무질서가 증폭된다. 옛날에는 뭐 타이어 가격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끝했는데 요즘은 아니죠. 제가 옛날에 교육할 때는 제가 한창 뭐 정비샵 가서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부모 타이어 차종이 뭔데 그 부모 타이어로 하면 얼마리로 하니까는 그분이 좀 짜증 나듯이 부모 타이어 뭐 무슨 모델이 얼마입니다 해서 이제 끊었더니 잠깐만요, 한국 타이어랑 얼마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뒤집어서 한국 타이어 얼마입니다 하니까는
타이어 사고 가면 얼마죠? 까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소비자들도 그런 정보를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좀 무질서해진다 하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할 때는 에쿠스 펌프 가는데 공임이 얼마고 제비가 얼마인 걸 다 아는 운전자 와가지고 인터넷에 이런 정보가 있는 걸 모르는 정비샵 사장님한테 얼마입니까? 그때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최소한 싸게 하시는 분이 30만 원, 비싸게 하시는 분이 50만 원 이야기했는데 인터넷에 15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 왜 30만 원일까 했을 때 이런 내용 모르고 물개를 뿌리면은 바보 되는 거고, 오히려 가똑똑이라고 인터넷에 찾은 15만 원을 다 알고 인터넷에는 뭐 해서 15만 원인데 실제로 하려면은 이게 들어가고 이게 추가되고 해서 50만 원입니다 하면은 오히려 이 정보를 이용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규제가 적은 회사가 돈을 번다 해서 이제 튜닝 사업이 그래서 규제를 풀어서 시장 커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가 그걸 꽤 열심히 잘 만들고 있어요. 한데 이제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비샵 사장님들께서 국토교통부가 하는 일에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법을 한 10개 만들면 그 회장님 계신데 5개 정도는 뭐 운전자나 우리 정비샵에 좋은 거고 5개 정도는 안 좋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비샵도 반대하시거든요.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능하면 뭐 좋은 거 5개, 나쁜 거 5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규제를 가능하면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좀 활용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행연비를 진짜 출고 시에 잰다 하는 거와 이제 앞으로는 출고하고 나서 1년 뒤에 주행연비 잰다 하는 거는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안 하고 새로운 규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까먹을 겁니다. 그 얘기가 큽니다. 그런 규제는 갈수록 차이가 많아질 수 있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그 규제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남들은 그 규제 때문에 바위 묶일 때 여러분들은 그 규제를 활용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례로 이제 부산의 카메샵 사장님 예를 들었죠. 유로6 차가 나오고 배기가스 규정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워질수록 그분은 배기가스 전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번다라고 준비하고 있으신 분도 있다. 이런 법칙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런 정보의 가격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제가 3월 달에 급발진 차에 나와가지고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분석하려면 엔진 스로틀 열림뿐만 아니라 엑셀 페달 값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규정에 이게 빠졌습니다. 일단 이야기하면서 급발진 사고 나서 지금도 이제 소송이 꽤 많이 붙고 있습니다. 한 차에서 운전자가 엑셀 밟았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엔진이 얼마고 연료소물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면 얼마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정보의 가치는 뭐 몇십억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밝혀서 전문가가 800억 받았다 얘기했죠. 그죠? 근데 한국에서 아직까지 운전자가 승소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한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난 가치의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7월달부터 아이스캔 R을 한 5만 10만 원에 팔아가지고 아이스캔 R만 하나 달면은 저 정보가 그대로 다 계측이 될 수 있다면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 정보를 얼마에 사겠습니까? 했을 때는 이거 100만 원 정도 산다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만큼 똑같은 정보도 어떤 사람한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지 가치 있는 거고 아는 사람한테 가치가 낮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이런 정보의 가치가 낮은 쪽을 활용해서 장사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스캐널 주행 진단기가 결국은 이런 정보를 10만 원만 투자하면은 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 활용한 마케팅은 동네 슈퍼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자동차는 블루링크를 이용하고 기아는 요거를 활용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여간 어떤 걸 이용해서 고객을 끌어들일 것입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이스캔 R과 같은 모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실장시게 되면 이게 뭐 시중에 뭐 몇만 원짜리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질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영상 블랙박스용 모듈, 내비게이션용 모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발진 사고 난 에어백에서 데이터 읽어내는 장치로 보시 장비가 한 1,000만 원짜리가 나와 있고요. GIT도 미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규격 자체가 미국에만 규격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 수출차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 GDS 모양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 팔고 있는데 가격 불확실하니까 만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마음에 드는 모듈이 없다. 가격이 비싸거나 뭐 성능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카빅스는 하나로 다 해결한다. 아마 하나로 다 해결될 겁니다. 9월달부터.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도 성공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소수정이라도 잘해야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 5월달부터는 사실은 뭐 여러분이 마케팅 하면서 투자할 여력도 없고 하니까 일단 아이스캔 가지고서 좀 기능 소개하면서 마케팅적인 측면을 제가 좀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기능 중에서 기능 소개는 생략하고요. 여기 이제 그때 강조했던 부분 전체 시스템 고장 진단하기를 꼭 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사실 GDS 모바일에서 강조하는 게 빈 차대번호 받아가지고 전체 시스템 고장 짜는 건데 아이스캔에서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자동 선택해서 고장 진단 자동 검색 누르면 그냥 쫙 합니다. 하니까는 다른 장비 부러워하지 마시고 꼭 해갖고 그거 뭐 물론 국내 일반 마켓에는 팔기는 없다라고 하는데 눈독 들이지 마시고 아이스캔 전체 고장하기 진단하기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보고서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관리. 사실은 차대 번호 갖고 관리한다는 게 기본이 차량 관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차량 번호 넣어가지고 차량 관리하는 게 한 60%만 되면 제가 차대 번호 기능을 넣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5월달에 교육할 때 아이스캔에서 이 차량 등록해서 관리하는 기능을 제가 11월달에 넣었는데 원래 5월달에 교육할 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는 부천 지역만 한 80%분이 손들었고 나머지 지역은 10% 이상 손드신 분이 없을 정도로 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달 교육 좀 낮았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면 사실 차량 번호 등록하면 저희들이 차량으로 받아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차량으로 찍어본들 그 차량으로 받고서 이렇게 차량 관리 안 하겠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차량 관리는 꼭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아이스캔 R 주행 진단기를 진단해 본들 차량 관리해서 차량 번호 몇 분에 이런 거 관리 안 하면 그 데이터 넣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부터라도 차량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기록 부분에서 센서 데이터를 쫙 다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스캔 R이나 아이스캔 2가 나오면은 한순간 센서 값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 모든 센서 값들을 다 저장하는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하면은 특히 많은 데이터 받아서 정비하시는 고수분들한테는 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이야기를 했고 보고서를 꼭 공유하는 걸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 정보나 마케팅 정보를 활용하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환경,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들을 잘 해석합시다는 아이스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6월 달에는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네트워크에서 카카오톡 활용하는 방법 6월 달 교육 안 들으신 분은 제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르면은 카카오톡이 설치되고 처음 안까지 했으면 정비 보고서 있는 폴더에서 넣으면은 카톡으로 바로 날아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 디스크에서 바로 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팀뷰어 원격 지원만 받지 마시고 원격으로 협업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내용 중에서 아이스캔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꾸준히 그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요.
한 달 쉬고 9월 달부터는 실제 이제 아이스캔 R 가지고 하는 마케팅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너지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마케팅 또 이제 아마 그 9월 달쯤 되면은 고장 예측 기능이 몇 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면은 좀 아이스캔 R이나 고장 예측이나 그런 걸 갖고서 고객 마케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스캔 R 마케팅 정책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통통에다 보내드렸는데 이건 뭐 옛날 모델인데 모양 같습니다. 한데 하여간 소비자가 7만 원인데 소비자가 10만 원 의미가 없고 이번에는 정비샵만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8만 원에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산을 이번에 한 300대 정도 생산합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냥 한 100개 정도 정비샵에 나눠서 좀 시험하는 개념이어가지고 최대 1개 정비샵당 3개까지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사서는 좀 경험 못하니까. 그리고 카멘 포인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출시할 때부터 카멘 포인트 구입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분 소개하면은 그때 20만 점, 30만 점 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 카멘 TV 방송이라 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에 참가하면 5,000점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게시판에 글 올리면은 몇 점씩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메라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카멘 포인트 몇 점이라고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접수했으시면 또 포인트로 돈으로 사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인데 카멘 포인트는 부가세 필요 없으니까 8만 점 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오늘 참가하신 분은 혹시 구입한다 그러면은 1개가 되건 3개가 되건 30%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공짜로는 못 드리겠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아이스캔 R을 체험용으로 한 300분한테 배포했거든요. 근데 이걸 반납하시면은 저희가 3만 원 보상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는 공짜는 곤란하고 가능하면은 희망 캠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좀 체험을 해가지고 한 2달 연습하고 9월달에 일반 운전자용 나오면은 제대로 좀 보호대응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저희 정책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퀴즈 맞히신 분 꼭 적어주시면은 하여간 2개, 1개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이 아이스캔 R 주행 진단기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걸 뭐 지금 주행 진단기용은 저희가 많이 판매할 생각이 아니라 아이스캔 P 사용하시는 분이 이거 한 몇 개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그 차마다 바꿔 꼽으면서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 운전자용은 꼽으면 차 한 대로 고정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정비사분들이 이 차 꼽았다가 빼고 이 차 꼽았다가 빼고 하는 걸 원해가지고 그냥 진단기 같이 아무 차나 꼽았다가 빼면은 그게 이거네. 쉽게 하겠어 이제 운전자분한테 꼽았다가 한 주 뒤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빼서 분석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 크게 작게 만들다 보니까는 현재 캔 차량, 피클 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쪽이고 일반적인 센서값 데이터를 읽는 거는 여기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스캔을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현재 OBD1, OBD2 캔 차량 진단되는 게 다 똑같이 되고요. 그 아이스캔 현재 P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캔 R에 그 4기가 메모리 해가지고 주행 기록하는 4기가 메모리 장치가 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지금 고장 예측 시스템 8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스캐너로 데이터를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이 이제 가솔린의 정화식이나 디젤 인젝션 타임 같은 경우는 스캐너로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은 그냥 기존에 사용하시는 P에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했던 막대 그래프, P4나 이런 쪽에서 하는 막대 그래프는 배터리 전압 같은 걸 재거나 이렇게 신호선을 재는 아날로그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에는 2채널 아날로그 입력이 있어가지고 배터리 전압하고 그 시그널 접지 노이즈를 계측하는 기능이 더 추가돼가지고 고장 예측 8가지 기능 중에서 점압파형 분석하는 거 말고 7가지는 여기 들어가는 걸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쯤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현재 가격은 한 6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기존에 이제 P 사용하시는 분은 좀 더 할인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P 사용하시는 분은 R이고 있으면 주행 진단되고 그 다음에 고장 예측 한두 가지 기능은 아마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게 이제 저희 아이스캔 P를 주행 진단 개념 업데이트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모바일, 아까 GDS 모바일도 좀 모바일 개념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꼽는 걸로 설계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바로 꼽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크다 보니까는 바로 꼽으면 좀 간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은 한 3m 되는 DLC 케이블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OBD1 어답터 케이블까지 조그만 거에서 딱 꼽으려고 했는데, 저기 그저께 울산에서인가 반대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뭐 한 짧은 거 해야 갖고 이게 제가 타워차 와이프 소나타인데, 와이프 소나타 하필이면 또 운전석 바로 아래쪽에 꼽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보고는 달랑달랑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길이를 1m 정도 해가지고 이걸 운전석 그 대시보드 위에 올리자. 그래서 길이는 좀 생각 중인데, 하여간 기본은 간섭 안 받는 DLC 같은 경우는 케이블 없이 바로 DLC에 꼽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행 진단할 수 있게 한 개념입니다. 통신 거리는 얼마나 돼요? 짧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지금 저희 카메라에 거 통신이 짧아가지고 지금 크기가 사무실 앞에다 대고 이렇게 쓰는데 그것을 좀 시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시정도 하고 있고요. 저기 우리 저 법무과 사장님이 안테나 2개짜리 사진까지 찍어줘가지고 성능 테스트 하고 다음부터는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얘도 블루투스인데 제가 짧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아까 GDS 모바일에서 봤듯이 데스크탑에서 이 무선으로 진단하는 건 좀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노트북도 아니고 이제 태블릿으로 가까이 옆에 가서 하는 개념이고요.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무슨 키트라 해가지고 데스크탑에서 한 뭐 5m나 10m USB로 꼽아가지고 큰 안테나 꽂고 여기도 이제 얘는 좀 감도가 낮은 겁니다. 여기 한 이만큼 하면 감도 5배짜리 있거든요. 하는 걸 선택 사양으로 또 드릴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제 이만큼 긴 걸 또 기본 드리면 이거 뭐 부러지기 쉽게 이거서 하기 때문에 기본은 짧은 걸로 해서 웬만하면 짧은 거에 사용하시고 굳이 긴 거리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여기 안테나도 키우고 USB를 꼽아가지고 해가지고 정시간에서 할 수 있게는 하는데 개념이 하여간 좀 가볍게 태블릿을 차 옆에 들고 가서 하는 개념이다. 저희들 무슨 쪽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진단 안 된다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이 무슨 불안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DS 모바일이 이제 올 9월달에 나오고 국내 진단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4세대로 접어듭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5세대까지 같이 해가지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대를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고요. 제가 아까 퀴즈를 덜 드린 거를 다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수제 하시는 분들은 뭐 기회가 있고요. 저기 과학수제 싫으신 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나눠주게. 예, 하나씩 들어. 문제 푸는 요령 지금 푸시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셔서 푸시면 됩니다. 6문제인데 한 문제당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한 분이 6개 다 풀어도 최대한 2개밖에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그리고 여기 예전에 교육 오신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정답 맞히신 한 분한테만 한 개만 더 드리니까는 혼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최소한 3명이나 4명이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 희망 캠퍼라 적으시고 여기 안 맞힌 사람하고 정답을 적어가지고 저희 고객 지원팀에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취지는 뭐 한 달 못 보기도 하고 뭐 다들 아시지만은 좀 여러분끼리로서도 정보도 모으고 소설 내도록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3분이서 한 팀 짜가지고 2개씩 풀면은 6개를 공평하게 나눠야 됩니다. 대구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돌아가서 푸시고요. 뭐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신청은 많이 안 하시는 거를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9월 달에 다시